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폭주 관련해서는 요새 한 이슈인데 타겟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뭐 미리 열폭주가 날 걸 캐치해서 약제를 직접 주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 기본적인 텐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주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당 셀로 이동을 해서 직접 주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처음에 배터리를 설치할 때부터 설치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배터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용이할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령발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수상 태양광 쪽에 이제 저희가 설비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저기 현장에 기존에 이제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ESS에도 저희 이제 그 로봇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해봤을 때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화약제가 지금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기준이 안 나온 걸로 제가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재난 안전 인증이라고 해서요. 해관부에서 이제 그 인증을 이제 이미 9월에 이제 그 인증을 지금 받아져 있는 이제 소화액제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 설비를 다 아시겠지만 ESS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리고 이 게트리 타입 로봇을 적용했을 때 각 구역마다 다 설치해야 돼요. 한 개당 0.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개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많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홍명 부장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설치되는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좀 여담을 좀 하면 로봇 냄새를 좀 더 풍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계기구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로봇의 냄새를 좀 더 풍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로보아이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지식재산권도 많고 한데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ESS 케어 부분과 이제 ESS 파이어봇이라는 이제 이 솔루션 두 가지 솔루션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해서 특허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당연하게 이제 중무 발전과 같이 이제 3자 이제 공동 투런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현장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좁은 중앙복도가 있습니다. 중앙복도에 저희 이제 게트리 로봇 시스템을 가장 이제 선택을 한 이유 자체가 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1분이나 3분 이내에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이 되고 이제 소화액제가 이제 주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제 모바일 멜리플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상으로 해서 너무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된 이제 로봇 시스템을 좀 저희가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S 화재에 대한 이슈는 진작부터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 제품? 지금 있다면 그 제품하고 지금의 로봇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에 전기차 하부에 이제 드릴링을 해서 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스템하고는 이제 저희 로봇 시스템과 좀 차별성과 도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안하신 게 두 가지 같아 보여요. 하나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고 하나는 이제 로봇이 와서 불을 끄는 건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에는 없었는지, 아까 EV 하시는 팀이 있는데 그거랑 차별화가 뭔지 보고 하나랑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로봇이 와서 불을 끄잖아요. 그 로봇이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불이 났다라는 걸. 그건 어떻게 인지를 하죠?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회사 타우스의 김종현입니다. 일단 기존의 제조사에서 이제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 편의사항으로 휴대폰으로 창문 열고 닫고
공조기 껐다 켜고 이 정도는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하우스에서 개발한 이제 EV 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사 불문 그리고 테슬라든 현대든 기아든 모니터링하고 저희는 셀별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배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튬 계열 배터리가 단일 셀로 있을 때는 휴대폰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셀 자체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200개 가까이 직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셀 편차 내지는 그 충방전으로 인해서 셀 손실이나 외부 충격의 셀 충격으로 인해서 셀 손상이 되면 그 특정 셀에서만 전기가 더 많이, 더 빨리 들어가고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화되면서 보통 이렇게 팽창해서 케이스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산소와 접촉하면은 바로 이제 불이 붙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고 온도 변화 폭이라든지 아니면 셀 편차를 감지하는 기술을 저희가 2018년도 특허가 등록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S 케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이상징후 데이터들을 이제 그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셀은 이제 그 지금 열폭주가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징후를 지금 먼저 이제 그 탐지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이상 징후를 확인을 한 후에 그 관제센터나 이제 그 담당자 분께서 여기는 지금 열폭주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셀에는 이제 그 소화액제를 이제 주입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명령을 로봇 쪽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이 솔루션의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그 탐지하는 거예요? 불이 날 것 같다. 그거를 아직 개발하신 건 아니죠? 이제 개발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동차용으로는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ESS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그 셀 전체 볼테이지랑 셀 개수는 저희가 미리 현장에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개발된 알고리즘을 그 리튬 계열 배터리라면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네. 재난에 관한 예측 모형은 항상 폴살람이 많아서 네네. 나중에 꺼놓게 되거든요. 아마 인천의 그 화재도 그런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푸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전기차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열화된 배터리를 감지하는 거는 저희가 누적 데이터가 8년 이상이 되고요. 130만 건 이상의 차량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타우스 입장에서는 그 움직이는 차량에 있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그 고정된 위치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ESS의 배터리를 관리 관제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 수월한 부분도 있고요.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 좁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봇하고 그 상당히 은밀하게 통신을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그 명령 내리는 부분은 저희가 그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관리자분께서 이거를 구멍을 뚫고 그리고 약재를 주입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는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준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는 로봇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기능의 중점을 또 생각한 접근 방식이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그 약재가 인증을 받았다는 거하고 실제로 소화액을 넣었을 때 불이 꺼진다는 거는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이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ESS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알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다 만족되었을 때 결국 남은 거는 경제성인데요. ESS 한 대 지금 가격과 이 발표자하고 이 인쇄물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질의 주신 이제 그 경제성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한 개 시스템을 이제 그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예측한 이제 그 가격 단가인데요.
이제 그 중구 발전 내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ESS 이제 그 개소가 한 27개 개소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개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제작 단가가 이제 굉장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한 개 동당 약 한 4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제 그 설치 제작 이 될 것으로 그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향후에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